페이지였지? 57쪽이요. 여기서 A, B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할 때요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한 문장에 하나씩 어디가 중요해? 그래요, 서술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치? 자, 유연은 소생 유연은 그 뭐야 저는 이런 뜻이며 그래. 저 유연이는 이렇게 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사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과거 사연을 요약해서 제시한 거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는 만나는 건 아니고 부처님한테 비는 장면이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치? 떠도는 이유는 그랬으니까 자기 행동의 이유를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유든 의도든 목적이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성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소원을 빌고 있는 거고요.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만난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 제시하면서 내가 뭐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일단 A만 보면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문제의 원인 이랬는데 그럼 문제부터 하나씩 생각하면 쉬워요. 문제점 안 좋은 거 여기 이렇게 원인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거의 해결 방법은 최씨 만나는 거? 그지? 좋아지는 거잖아. 뭐 가능하죠? 자 그리고 조건을 내세워서 만난다면 이렇게 그리고 뭐 하겠습니다. 자기 입장으로 봐도 되죠.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상대 잘못으로 상대방은 부처님이야. 잘못 없지? 이거 지워버리고 행동의 이유 내 행동에 여기 있다 떠도는 이유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쵸? 주자 지금 보면 2번이랑 5번 중에서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지? 이게 딴 거 안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지? 그러면 5번 이게 이제 B까지 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어차피 2번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더 적절한 걸 찾는 거거든 항상.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뭐 B까지 보면 뭐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상황의 가정 뭐 이렇게 했는데 가정하는 거 아까 뭐뭐 한다면 이런 것처럼 가정하는 거 이처럼 막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이런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역시나 가정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의도나 뭐 목적 뭐 이런 거 근데 왜 안 도와줘 이렇게 보잖아. 가정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상황에 가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래서 B까지 보면 2번이 걸러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신은 안 그렇던데 수능은요 2번이 말이 되잖아 앞에 부분이 맞지? 그러면 그거 가장 적절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정도 같은 거 안 따져 수능은. 그래서 만약에 B가 없으면 2번도 답이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확실히 틀린 걸 만들어주고 내신은 안 그래요. 내신은 조금 애매하게 일부러 더 헷갈리게 내는 거거든. 그래서 내신은 약간 2번, 5번 이렇게 비교해서 A만 비교했을 때도 벌써 5번이 좀 더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신유복전은 이렇게 답만 보고 갑니다. 나 읽어봤죠? 네. 그럼 봐봐 1번에 90번에 1번 서술상 특징인데 자 일단은 뭐 여기 뭐야 페이지인데
칠판만 봐봐 그냥. 뭐 유복이 뭐 이렇게 해서 그치? 자, 유복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서 이렇게 떠돌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때 조력자가 나타났고요.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어때? 막내하고 결혼합니다. 딸만 셋 있을 때는 누가 착해? 네. 막내가 제일 착하다 그랬지.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 도와준 사람이 일찍 죽고 나면 이제 나머지 장모나 또는 언니들, 그다음에 언니들의 남편들, 얘네한테는 동서 관계지 유복이한테는 그렇지? 걔네들이 얘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서모학대형이라고 해서 새엄마가 본처의 자식을 자기가 직접 안 낳은 자식을 괴롭히는 얘기들 많잖아. 새엄마가 그치? 그거의 변형이 뭐냐면 사위를 괴롭히는 얘기야. 사위는 어차피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뭐 그 정도까지 아는 상태에서 해는 서산에 걸렸다. 처녀가 이렇게 빌려다녔다. 그치? 그래서 자기 아내인 경패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렇고, 자, 유복이 처녀와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고 방앗간을 찾아가서 해갖고 쫓겨나갖고 어떤 마을에 간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시작을 쭉 보면요. 동네로 다니면서 제목, 나무, 집지을 제목이겠지. 재료와 이형은 풀들 말하는 거야. 풀들을 엮어놓은 걸 이형이라고 하는데 지붕을 얹으려고 하나 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구걸했대. 그리고 나서 그지? 의복이 없어 초라하고 하루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끝도 같이 읽어줘야 되는 게 얘는 지금 끝에서 처녀가 하루는 말했다 이렇게 하고 시간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일반적인 상황이나 처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렇게 어느 하루에 딱 일어난 걸 뭐라 그래? 이제 사건의 시작 이렇게 한다 그랬지. 기억나죠? 자, 그 상태에서 또 여기 보니까 뭐 얘기를 쭉 해. 이렇게 대사 많이 나오면 그냥 가겠고 하면서 이렇듯 가기를 재촉했어. 그래서 공부하러 가래. 그죠? 하고 나서 절로 올라갑니다. 이제 절 장면이에요, 이제. 또 순식간에 바로 절로 도착을 해버렸지? 이렇게. 가갖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대. 그러고서 중략에서 이제 과거 시험 날이 됐어요. 그치? 해가지고서 과거 시험장 갔나봐. 거기서 분한맘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럼 과거 시험장 안에서 뭐 이렇게 그치 했나 보죠. 해놓고서 그런데 얘 두 놈은 그치 출발하여 내려갑니다. 과거 시험 얘는 주인공은 방 붙기를 이렇게 합격자 그치 그 공지하는 거 방이 붙기를 기다리는데 이 두 놈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방 기다릴 염치가 없었던지 출발하여 그냥 내려갑니다. 어차피 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 하나 봐. 그래서 내려갔고 이때 얘네들은 나와서 영접. 그럼 벌써 도착을 한 거예요. 그치? 그래갖고 그 두 사위 이 두 놈을 반기면서 영접한 거야. 지금 그러고 나서 움집으로 돌아와서 탄식하며 말했다. 벌써 주인공도 이제 도착을 했네요. 그치? 아니야, 낭자가 참. 낭자는 이렇게 해서 탄식하며 말했대. 하면서 겨죽을 쌀겨로 줌쓰는 거 말해요. 가난한 거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추구했대. 유복이는 그때 걸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치?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이런 거고, 그치? 칭찬하면서 그래서 만장 중에 제일이라 했는데 급히 비밀이 봉한 것을 뜯어보시니 그게 신유국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왕도 그 편견 가지면 안 되거나 이렇게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치 좀 잘 봐줄 수도 있다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이름을 가린 채로 블라인드 테스트 한 겁니다. 나름 뜯어봤더니 이름이 신유복하고 장원랑. 랑은 젊은 남자나 여자를 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원에 해당하는 남자를 신유복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갖고서 대궐에 입시 들어오라고 하고 하교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걸 하교한다고 해요. 그래갖고 전달하는 전명사에게 명령을 전하는 사신 뭐 이런 의미다. 그래서 걔한테 명령하시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순간적으로 장면 전환은 어때? 계속 바뀌지? 금방금방 바뀌어요. 사건의 환상적 면모는 이상한 초능력 같은 거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거 서술자의 개입은 우리 봤나? 이렇게 끝까지 쭉 봤는데 아 이거 안 봤구나 여기. 유복이 똑똑해. 근데 본래 하늘의 선동이다. 이런 건 어때요? 서술자의 개입일까 아닐까? 애매하면 일단 건너뛰자. 항상 그거는 빨리 건너뛰어야 돼.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장면마다 서술자가 달리 아니죠. 무조건 틀렸지. 이런 거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서너 편 보면 많이 보는 거라고 했다. 서술자 달라지는 거.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 있어 없어? 없지. 외양 묘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그래서 2번인 거야. 이게 얘 이런 거 있잖아. 원래 하늘의 선동이라 요거가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대부분은 끝에 나온다 그랬잖아 여기. 근데 한 5%는 어디 있다고? 중간에 있다 그랬지? 그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라가 뭔 뜻이야? 이게 뭐뭐이라서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되겠니? 되게 감탄을 드러내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뭐뭐라가 끝에 들어가면 명령이잖아. 그치? 맞죠? 근데 저게 명령할 수 없는데 라자를 쓰면 뭐가 돼? 그럼 감탄형이야. 네. 이거는 시할 때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네. 꼭 얘가 원래 이렇게 그치? 하늘의 신선이었던 아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거를 이유로 생각하면 그냥 이유가 하늘의 신선이었으니까 똑똑해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건데 그치? 이거를 감탄으로 보면 원래 하늘의 선동이라 이런 애야 대단해 해놓고 얘는 백자를 능통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말투들이 고전에 가끔 나와.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됐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으랴 그러면 의문형이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서리법 의문형이라서 뭐야?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치?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 됐니? 자, 선생님 금방 찾지? 이게 습관이야. 마침표 있는데 앞뒤만 보는 게. 나는 거의 그렇거든. 거의 마침표 있는데 앞뒤에만 쓱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거든. 근데 뭐 내신은 어차피 배우는 걸로 하는 거라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차피 너는 모의고사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고 A, B 인물의 말하기 B가 좀 짧네요. 그럼 B부터 볼까요? 내 어려서 글자나 읽었지만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소만은 배우려는데 어서 배우며 착하는 건도 없으니 어쩌겠소. 또 외로운 당신은 누굴 의지한단 말이요. 이렇게 해갖고서 그죠? 뭐 자신의 현재 처지 그죠? 현재 처지 뭐 이런 거 착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답답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심정은 대충 맞으면 넘어가는 거야. 마음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유보기는 상대방이 여기 있네요. 이제 미래 이렇게 그래서 처하게 될 상황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한다. 그렇죠? 공부하러 가려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지. A에서 옛글을 인용한다 그랬는데 옛글 인용? 옛글에 이렇게 대놓고 나오네요. 옛글에 어쩌고저쩌고 그치? 상대방의 각성을 깨우치기를 촉구한다 그랬는데 야 얼마나 어떻게 하면 깨우치는 거냐 도대체. 근데 공부해야 되겠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1도? 느껴요? 그럼 0에서 1 되는 게 깨우치는 거냐? 1이었다가 그걸 100으로 만드는 게 깨우치는 거냐? 아니면 50쯤 되면 어때요? 난 1 정도 느끼고 있었는데 좀 되게 이게 심각하고 나서 50 정도 느끼려고 깨우친 거야?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요. 국어에서 그런 건 뭐라고? 그냥 대충 맞는 거 친다고 그냥. 그래갖고 이런 거 나오면 어려운 거야. 괜히 고민하거든. 네. 하여튼 근데 각성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가 달라지는 거야 결국 깨우침이라는 거 맞니?
그러니까 알다가 알다가 모르는 건 안 되지 미안.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것도 각성이지만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도 각성이야. 네. 하고 그럼 지난번에 너네가 혹시 그 얘기했었나? 학생부에 쓸 거 미리 해갖고 오라고? 네? 학생부에 쓸 거 미리 적어오라고 학교 선생님. 정보. 네. 저 그때 뭐 적었는데? 그냥 쌤이 갑자기 저희한테 너희 반은 왜 다른 반은 MBTI도 쓰고 막 그랬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썼냐고. MBTI 학생부에 써줄 거야 그걸? 선생님 뭔 의미가 있다고? 네 진짜. 근데 쌤이 피드백 다른 애 거 해주신 게 그 정보랑 자기들 진로를 엮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보 교과서에 있는 거 엮는 거랑 자기가 막 직접 찾아서 쓰라 했는데 제 친구가 그걸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해오라 그러더니. 뭐 그건 정보 선생님이 해주는 거니까 뭐 정보랑 엮으라고 하는 거겠지만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일단은 그거 꿈 대충 써도 돼요. 옛날에는 내 진로가 확실한 게 좋았는데 지금은 진로 안 확실해도 되고 안 정해져도 되고요. 그냥 대충 써놓고 하다가 내년에 바뀌어도 돼.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괜히 겁주고 하는 거지. 잘 쓰면 좋은 거야. 그거 쓸 때 봐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내가 뭐를 함으로써 전과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런 점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뭐가 확실하게 깨우쳤거나 배운 점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안 했다가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행동의 변화를 뭐 한 거야? 촉구 또는 행동의 변화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맞니? 그런 거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깨우침이나 배움, 가르침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사실은. 맞는 건데 하여튼 느낌으로 애매하면 건너뛰어.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정심. 야, 이게 상대방이 나를 동정할 그게 있나? 아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서리적 물음은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 없더라. 이거 그냥 서리적 물음. 그치? 수사의문문이라고도 불러요.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인 거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3번에서 A부터 E까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자, 그러고 나서 3번에 그냥 인근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했어? 당시 아까 여기 보면 동네로 이랬잖아. 아까 본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다투어가면 죽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그냥 사건을 잘못 얘기해서 틀린 겁니다. 그지? 그래서 잘 찾을 수만 있으면 되고 93 기억에 나타난 경패의 마음을 속담. 근데 이게 1학년 때는 이런 거 잘 나오거든. 학년 올라가면 안 나와요 사실. 고사서거나 속담 문제가 학년 올라가서 적게 나옵니다. 기억이 났지 일단. 찾아갔으면 함께 과거를 볼 것이지 좋게 할 것이지 도리어 나쁘게 하다니 이런 뜻이에요. 뭐야? 좋게 긍정부정만 본 겁니다. 좋게 할 것이지 도리어 나쁘게 했다. 몇 번? 4번? 그지? 좋게 나쁘게가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많이 알면 좋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가 뭐냐면 무당인데 선은 어설프다는 뜻이에요. 설다 또는 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낯설다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 우리말에서. 그래서 어설픈 자 어설프다도 그 설 이게 그때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어설픈 무당이 오히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 잘난 척하고 곤란에 빠뜨리거나 이런 상황. 믿는 도끼 발등치기는 알죠? 달면 삼키고 쓰면 맺는다도 알죠? 이런 거는 내가 사자성어로도 알아둡시다. 뭐라 그래?
감탄, 고, 토.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한다 이 뜻이에요. 토한다가 의외로 한자말입니다. 네네.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 돼. 지한테 이득되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손해되면 멀리 하는 거잖아.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이런 태도를. 이득되면 또는 손해되면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기적인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거. 이런 걸 이해 타산적 태도 또는 계산적 태도라고 해요. 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인물 성격할 때 나오니까. 그리고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는 건 뻔뻔하게, 그치? 그런 거고. 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리고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오고요. 헷갈리는 건 별표 쳐놓고 오고 뒤에 장경전이랑 활용인 필요 없고요. 활용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 거 홍계월전. 홍계월전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은 반드시 하는 애고. 그 두 개를 또 해놓고 옵니다. 오케이? 그렇고 자 또 우리 내용 교과서 봐야겠죠? 한겨울전이랑 뭐야? 장경전 그 바로 다음 거랑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홍계월전. 이거 정리 잘 돼 있는 교과서 지문은 선생님 구해주는 대로 줄 거야 따로. 그러니까 뭐 필기 열심히 하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학교에서 배웠다며? 네. 그러면 주제가 뭐예요? 만남, 만남의 대안, 음, 해도 중요해야 할 때. 그 만남의 태도 어떻게 하자고? 안 돼. 그냥 어떤 만남? 아무 만남이나 다? 싫어. 새로운 만남? 모든 만남. 왜냐면 여기서 따로 구분하는 말이 없어요. 뭐 새로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다 어떤 거야? 좋은 겁니다. 왜?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니까 사람이 온다는 것도 만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에게는 항상 사람한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 당연히.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다 이런데 그거가 이유야. 그러니까 이게 환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남의 태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는 거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유는 사람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때요? 나 이거 마음이 급하니까 막 존재라고 쓰고 있어. 존재 자체가 가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태도도 우리가 알고 갑시다. 이런 거 반대되는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대상화 또는 수단화라고 하는데 그 대상화 수단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거야.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고 그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저게 반대로요? 이거랑 반대라고. 그러니까 저기 제가 예의가 참 발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쟤 만날 때마다 좋아하고 쟤는 특별히 더 환대를 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인간성이 되게 좋아. 그래서 한다 그러면 요즘 애매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조건이 묻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요것만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이해하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어서 그래서
어렵진 않지? 네. 그럼 봅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아이고. 자, 이게 결국은 만남인데요. 그 만남을 사람이 온다는 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일반화시켜서 표현했다 그래요. 특정한 대상을 찍을 수 있으면 구체적인 거고, 그치? 그게 아무나 다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보편화 또는 일반화라 그래. 아무나 다 되는 거 또는 언제나 다 되는 거 또는 어디서나 다 되는 거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 거 일반화 보편화. 그래서 만남을 일반화시켜서, 그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거 혹시 자, 아주 짧게 단정적으로 좋다고 그랬으니까 가치를 표현한 거예요. 일단 그러고서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래. 자, 일단은 이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이만큼 이유죠. 여기서 특이한 거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이렇게 짧게 썼어요. 짧게 쓰면 빠르게 읽는다, 느리게 읽는다. 빨리. 느리게 읽는다.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로 항상 똑같아요. 시는 노래잖아, 그치? 네. 한 행이 한 소절이야. 그, 한 소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소절에 여기는 봐봐 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럼 어떻게 해? 음표가 10개 더 생각해봐.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근데 그 길이만큼을 똑같이 그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글자 수가 적으면 느리게 읽는 겁니다. 그치? 겁이 안 드네. 이거 느리게 읽는 효과가 뭘 것 같아? 강조는 항상 맞는 말이야. 빠르게 읽어도 강조, 느리게 읽어도 강조야. 뭘 강조야? 그럼 주제의식 강조야, 그것도 다. 그건 항상 맞는 말이고, 그거 말고 이제. 자, 국어 시험 볼 때 답은 항상 써져 있는 겁니다. 항상.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국문과를 가지 않는 이상. 여기 써져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어? 그의 과거, 현재.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뭐 일생? 네. 그러면 그의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때? 맞다. 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또 그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여기 인생이니까, 그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을 유도하고 있다. 맞지? 그런 식으로 너는 어차피 객관식을 본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효과 대충 주제랑 맞거나 아니면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거나 그럼 어때? 다 맞아요. 네네. 그걸 틀리게 하려면 긍정 부정이 바뀌거나 이거 좋은 장면이잖아 지금. 좋은 내용이지? 긍정적인 내용? 그걸 나쁜 쪽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주체 대상이 바뀌어. 이거 그에 대한 얘기인데 내 얘기로 바꾸거나. 네네. 그러면 시간이나 장소를 다르게 얘기하거나 그럴 때만 확실히 틀리는 겁니다 이거. 항상 알겠니? 그러니까 국어는 맨날 그러잖아. 좀 헷갈린다 싶으면 긍정, 부정, 주체, 대상, 시간, 장소 거기 순서까지 엮어가지고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 알겠니? 애매한 건 건너뛰는 거고. 알죠? 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보래. 성찰해보래. 그래서 만남의 의미를 부각하는 거다. 돼 안 돼? 아니, 만남의 의미가 주제라며. 당연히 된다. 그지?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보거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여운을 주기 위해서 돼 안 돼? 다 되는 겁니다. 그래. 말 잘 갖다 붙이면 되는 거라. 하여튼 그러고 나서 여기 미래와 함께 온데 이거를 합치면 뭐지? 과거, 현재, 미래를 합치면 일생.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짧게 같은 내용이잖아, 그치?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짧게 이렇게 했으면 뭐라 그래? 뭐 압축적으로 또는 더 짧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또는 집약해서 뭐 이런 말이 다 짧게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표현했다고 하면 돼요. 알겠니?
갖고 여기 이렇게 긴 내용을 여기에서 집약해서 반복하고 있다 또는 집약해서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다? 부서지기 쉬운 거고 부서지기도 했을 거다. 그지?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좋게 좋은 쪽으로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연민. 그죠? 이렇게 일단은 표현하는 겁니다. 연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기도 했을 거야. 지금 이거 짐작하는 거야, 짐작. 그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치? 누구에 대해서 내가 실제 본 거 아니고 생각한 거야.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상대에 대한 그치? 정확히 쓸게요. 그냥 만남의 열심히 그렇게 꼼꼼히 안 써도 돼. 만남의 대상에 대한 성찰. 왜냐면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성찰 또는 사색이라 그러거든. 근데 생각한 걸 어떻게 알아? 얘기하면 알아요. 얘기했다는 건 생각한 겁니다. 기억나니 혹시? 안 했나 참 이제는? 나랑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지 너네? 안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항상 얘기하면 성찰을 하는 건 맞아. 왜냐면 봐봐, 너네 여기 주변 쫙 봐봐. 음악에 싹. 자, 뭐 있어? 근데 만? 책, 책? 만? 책상, 또, 의자, 또, 종이. 또 벽에 얼룩, 스크린에 글씨, 반쯤 열린 문. 뭐 이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거. 근데 시나 글을 우리가 이제 보는 글은 다 뭐냐면 그걸 다 썼어? 다 안 쓰지.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썼다고. 그럼 왜 썼을까? 예를 들어 내가 책상만 얘기했어. 그럼 왜 책상만 얘기했을까? 봤으니. 그래 봤으니까 또 그게 그래서 뭐 의미가 있어 없어? 그래 의미 없으면 안 쓰지. 얘기 안 하고 말지 그거 뭐 하려고. 너네가 아까 벽에 얼른 얘기 안 한 이유가 뭐야? 관심이 없거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너네 주변에 수많은 남자애들이 스쳐 지나가도 그렇잖아. 관심 없고 의미 없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기억도 안 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의미 있는 존재가 싹 지나가면 어때?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아 들어오죠. 그러면 얘기해 안 해? 야 이 친구한테 가서 야 오다가 누구 봤다? 안 해.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그래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이고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 그거에 대해 생각했다는 뜻이고 혜윤이 사생아 성찰은 그래서 항상 맞는 거예요. 써놓기만 하면. 근데 이건 단순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짐작까지 한 거잖아.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그죠?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안 보이는 건데 생각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이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단지 나한테 눈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 생각한 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고 연민하고 관심을 가진 표현이 되는 거라고. 나중에 누군가 어떤 남자애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해주면 아 얘가 나한테 정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이런 거. 내 원래 항상 사람은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뭐야? 너는 요새 내 쇼츠에 계속 그게 뜨더라고. 너네 혹시 아냐 그거? 애순이? 애순이 알아요? 뭐래? 아이유가 나오더라고. 새로 하는 드라마예요. 어디선가. 박보검 그래. 거기 왜? 너무 폭삭 속았다. 제목. 맞아 그거야. 드라마 안 좋아하냐? 쇼츠 많이 보고. 귀여워. 근데 아이유는 걔 나이가 지금 30살을 넘었을 텐데 고등학생 나왔고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박보검이 아이유를 정말 좋아해.
미친놈처럼 좋아. 네.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게 의외로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갈피를 그지? 자 이게 원래 마침표에서 문장이 끝났어야 되고요.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수 있을 뭐 이렇게 갔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요 밑에 붙어 있어야 될 걸 여기다 올렸죠? 이런 걸 무슨 표현이라 그래? 표현 방식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엔터를 치면 글 쓸 때 왜 컴퓨터에서 엔터 치면 하나씩 내려가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여기서 엔터를 쳤겠냐? 아니지. 이거 이상한 데서 엔터 친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일부러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부러 엔터를 쳐갖고 행을 갈아치웠다 또는 행을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도적 행갈이 또는 의도적 행바꿈. 알겠니? 근데 또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요. 이거를 행간 걸침이라고도 해요. 행간 걸침. 이 둘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간 걸침은 사실 이거에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 행간 걸침입니다. 이게 행, 이것도 행. 얘는 원래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얘랑 같이 있어야 돼. 그치? 얘는 둘이 커플이에요. 얘랑 이쪽 행이랑 커플이라고. 근데 이 새끼 여기 와서 들러붙어 있네. 너네 남자친구가 딴 여자한테 가서 붙어 있다. 차이가 달라붙어 있다고. 맞지? 나랑 같이 안 있고. 그럼 뭐라 그래 이거? 어? 그렇죠. 양다리를 뭐 했다고? 걸쳤다. 그치?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행과 행의 사이에서.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행간걸침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이거는 왜 이렇게 한가하면 얘를 이쪽으로 붙여서 읽어도 말이 되고 이거를 이 위로 붙여서 해도 말이 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다 해석해 보라고 그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래. 보통 이제 제일 많은 해석이 이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행간걸침이라고 하고 의도적 행가리는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유 일부러 엔터를 쳐서 줄을 여기서 끊어갖고 바꿨다는 게 티만 나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얘처럼 하면 당연히 티가 나죠? 이런 것도 의도적 행가리지만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딱히 어색하게 자른 것 같진 않아요. 그치? 근데 이게 김소월 씨인데 이걸 보면요 이게 길이가 다 이래. 1년이 이렇고요 2년 3년도 다 되면 중간 짧고 길고 중간 짧고 길고 이렇게 다 맞췄어. 어색하게 자르진 않았는데 그럼 이 새끼는 일부러 다 길이를 이렇게 맞췄다고 해도 돼?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엔터 이렇게 치는 거 어때? 말 돼요 안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도적 행갈이거든. 알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굳이 부분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의도적인 행갈이 중에서 뭐가 있는 거야? 행간 걸침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네? 근데 하여튼 얘는 두 가지가 맞는 거고 우리는 뭐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게 어떤 말 이유에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니? 듣고 내용은 그 갈피 뭐의 갈피? 마음의 갈피를 그치? 갈피라는 게 뭐야? 방향? 우리 갈피를 못 잡겠어 뭐 이렇게 쓰니까 방향의 느낌이 있긴 하지. 근데 우리가 책갈피라는 말 쓰잖아. 위치? 뭐 그런 생각이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좋아요. 틀리면 어떠냐? 어차피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 갈피가 책하고 책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게 갈피야.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건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구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향의 느낌도 있는 거지 사실.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 뭐 한 거야? 그 마음이 계속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겨? 갈피가 생기지. 맞죠? 그래서 갈피라는 걸 우리는 그냥 고민 정도로, 네. 그 마음의 고민 같은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고 나서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이게 더듬는다고 했는데 이런 게 뭐야? 상대방의 마음을 더듬어 보는 거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과 연민을 이렇게 촉각적인, 그치? 행동으로, 그치? 동사로 표현을 바꿔서 했더라. 그치?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맞니? 그거를 이렇게 감각적인, 그치? 걸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더듬다는 촉각적인 건데 행동으로 더듬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행동은 눈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이라고 하면서 이게 있어요. 알겠니? 이런 거는 선생님 나는 지금 촉각이라고 했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꼭 확인해야 되거든. 오케이? 그렇고 그런 거 마음, 그치?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그치?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연민하고 애정을 갖고 대하는 태도를 흉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뭐다? 환대다. 그럼 거꾸로 지금 봐봐. 이게 조건 그리고서 이게 거기에 따른 결론 이렇게 나왔지? 근데 우리는 조건 결론 이 순서인데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환대란 무엇이다? 그럼 바람을 흉내내는 거 관심과 애정을 갖는 거, 그치? 네. 대상을 대하는 일. 해가지고서 바람 흉내 뭐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럼 요렇게 순서를 요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 환대의 정의 또는 환대의 의미가 돼. 그치? 환대의 의미를 이렇게 조건과 결론 형태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치? 이게 독서 같은 거 나중에 할 때는 이런 거 순서 바꾸면 안 돼. 그건 다른 뜻이에요. 근데 문학은 일부러 순서를 바꿔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문학하고 문학 아닌의 차이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뜬금없이 이런 말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야 이거 우리가 이걸 안 배웠다고 치자. 안 배웠다고 치고 만약에 이거 시험 보는데 여기 시험에서 야 이 안에 환대의 의미를 우리가 이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 돼 안 돼? 해요. 되죠? 그 다음에 조건과 결론 형태의 문장이 있다. 되지? 그럼 두 개를 그냥 막 묶어가지고서 환대의 의미를 조건과 결론 형태의 문장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 말 되는 거잖아. 네. 그걸 묶어서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지. 따로따로 해서 있는 거 이렇게 찾아가면 별거 없어요. 시험 볼 때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해서 있는 거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중간에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것만 잘해도 돼.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잘해도. 그걸 잘하고 못하고가 결국 빨리 적응하고 못하고의 차이야. 그래서 들었다 너네 이상한 거 설명도 안 한 거 갖고 문제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나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자. 선생님. 자 넘어와서 이것도 배웠냐 혹시? 네. 줄거리 다 들어갔어요? 오늘 했어요. 줄거리 다 배웠어? 약간 나오는 부분만? 그냥 딱 이 부분만.
이게 코로나 때 나온 소설이라 오. 정말 얼마 안 됐죠. 쌩쌩한 소설인데 딱 느낌이 왜 코로나 같지 않냐 이거. 네, 재밌어. 이게 되게 뭔지 알 수 없는 환상적인 분위기의 소설인데다가 결론이 되게 좀 그래. 결론이 뭐예요? 스포해 주시면 돼요. 결론은 빼고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오잖아. 네. 그래서 궁금. 내가 사는 배경시 어쩌고 하지. 네. 얘가 주인공이거든. 얘가 이름이 뭐였지? 2월 두 명이었는데 어. 주인공. 2월이밖에 이유 생각 안 나. 이게 이제 이름이 없어. 우리 쌤이 한 번 말했어. 모르겠다. 이게 2월인지 모르는지 하여튼 2월이랑 모르거든. 어. 근데 모르는 뭐야 이모랑 살아요. 부모가 죽어서 엄마가 죽었나 엄마가 둘 다 죽었나 하여튼 그래갖고 이모랑 살아. 엄마가 죽었나 하여튼 그렇고 얘는 아빠랑 사는데 재혼해갖고 새엄마가 있어. 근데 이 새엄마가 자살해. 연구원이야. 아니 그 학교 고등학교 이사장이거든. 자기가 다니는 학교 이사장이야. 새엄마가 이사인가 이사장인가. 너무 좋겠다. 근데 자살해. 근데 시체가 발견이 안 되고 자살하다 유서서 먹고 나갔어. 그리고 모르는 이모는 무슨 택배일인가 배달일인가를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배달일이 좀 있어, 그치? 그래서 뭐 그래갖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돼 버려. 둘이 찾다가 보니까 알고 나중에 이제 살짝 2월이는 알게 되거든. 뭐냐면 모르의 이모가 자기 새엄마였어. 근데 왜 택배 일을 하지? 그런 것까지 알고 싶으면 아, 저는 얘는 이사야. 고등학교 이사. 얘네 새엄마는. 근데 왜 근데 여기서 얘네 이모는 배달일 한다고. 근데 같은 사람이야. 뭐야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여기서 막 환경 얘기밖에 안 나와. 그래갖고 그거를 나중에 되게 미스터리 같아. 약간 뭐 하다가 막 그걸 찾아 서로 따로 찾고 이렇게 하거든. 얘도 약간 따당하고 얘도 약간 따당한 느낌이야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둘이 친구가 돼. 근데 이제 각각 이렇게 자기를 서로 누군가 찾는 사람 있잖아. 찾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은 사람이야.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 안 할래. 그냥 오늘 찾아봐야겠다. 뭘 찾아봐. 결말. 하여튼 자 지난 12일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야? 뉴스 기사문의 형태지?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이렇게 결론부터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쭉 써주고 구체적인 내용 써주고 두 가지씩이라 그래요. 이렇게 뉴스 기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걸 앞에 써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어투로, 그지? 기사니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상황은 되게 지금 어때요? 비극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상황을 비극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된다? 잘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잘 안 드러나게 되겠지 당연히. 이제 감정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결론 내릴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사회를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회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뉴스는 항상 어때? 그 사람의 죽음이나 그 사람의 인생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안 해요. 모든 사람 뭐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 여기에는 각각의 인생이 있어 없어? 여기 죽은 4만여 명에. 죽은 거 아니구나. 70명. 그치? 요 태도가 환대에 반대되는 태도라고. 방금 전에 배운 시에. 알겠니?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제의식이 꼭 사회 비판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자, 이 도입부의 상황을 절제된 어조로 말해서 오히려 비극성을 심화시킵니다 해도 돼.
왜냐면 비슷하면 비슷해서 강조고 대비되면 대비돼서 강조된다. 그치? 그래서 비극성 심화 이거 비극적 내용인데 뭘 그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젊은 아빠가 죽었어. 젊은 남자가 죽었어. 가정이 있는데 애가 이제 4살이거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아내는 젊은 아내는 한참 때인데 울다가 지쳤는데 이러고 넋이 이러고 안 돼. 지금 울지도 않아.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 4살짜리 꼬맹이는 신나갖고 와!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장례식장 음식 쥐고 먹고 막 그 장난감 들고 막 어른들이 용돈 주다가 신나 뛰어가고 막 어때? 그럴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철없는 꼬맹이를 보면서 막 그 해맑게 웃는 꼬맹이 보면서 아 저렇게 철없는 애를 두고 그렇게 벌써 빨리 가다니 쟤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비극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 꼬맹이가 한마디 해주지 엄마 근데 아빠 언제 와? 왜? 그거 봐. 그러니까 비슷하면 비슷해서 강조고 차이나면 차이나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나온 내용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그런 의도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여기서는 그 환자랑 반대되는 태도가 있다는 것만 그치? 자 이런 숫자 이렇게 묶은 거 개인적인 그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 이게 앞에 나온 시 환대하고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정도만 알고 있으라고. 가짜 폭설로 내가 사는 배경시에서 이게 가짜 폭설이라고 하는데 진짜 눈이 아니거든. 녹지를 않아요. 스티로폼 같아. 배경시에서는 22명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괴설의 알레르기 증상 또는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대.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연구자들이 막 이렇게 한다는데 피부가 닿으면 속도와 강도가 이전보다 더 배로 늘었대요. 세졌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송이가 스며들 일이 없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이어진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눈을 펴냈다. 그래서 이게 쭉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보면 사건이야 아니면 상황이야? 상황.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우주복 같은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길이 일주일이 꼬박 걸려서야 길이 터지는데 그죠? 그 사이에 무너지는 것들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사이의 단절 그리고 일상이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주민들도 다 이렇게 눈더미 치는 걸 도왔다고는 하는데 이게 꼭 서로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문제잖아. 그 결국 자기 집 앞을 치우거나 자기가 다녀야 될 회사 앞을 치우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 모두 다. 그러니까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거를 서로 돕는 그지 모습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열하죠. 굶어 죽는 사람들, 외로워 죽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망해서 죽는 사람들, 답답함을 참지 못해 눈 위로 뛰어들었다가 그대로 발작을 일으킨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 외출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굶어 죽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 고독사 있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특히나 자살률 세계 1위지. 압도적 1위입니다. 근데 4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해 우리나라. 우리 수업하면요 1시간 그러니까 한 타임 수업하다가 2명 죽었어.
자살로. 왜 그렇게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죠. 음. 근데 모르겠다. 내 인생이 지금 살기 편하네. 근데 지금 죽을 여기서- 정도 야, 18살 이 꽃 같은 17살 이 꽃 같은 나이에 그러잖아. 지금 몇 시요? 이제 8시 반이에요. 8시 반에. 여기 와서 이 꽃 같은 청춘을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 대학 네. 대학 가면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하면 승진하려고, 승진하면 안 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한국이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요. 흔히 의자 게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알지 의자 게임? 네. 의자놀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뺏는 거 그러다가, 아니에요? 앉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다음 단계가 있지. 한 단계 빼잖아.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1단계 첫 번째 의자는 앉았지. 왜 제일 망가져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다니까 이 세상이.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이게 그래서 지금도 있는 모습이야. 지금도 있는 모습인데 이런 눈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여기다 배경으로 깔아서 뭐 한 거야?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이 이미 있었다는 거를 독자한테 성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이거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사실 그래서 이게 왜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저렇게 죽어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그래서 능력 시험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취급 안 하거든. 쉽게 말하면 내 관심 받기란 뜻이에요. 실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내 관심 받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럼 그렇고 몇 개월에 걸친 복구 작업을 비웃기로 하듯 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또다시 눈이 내립니다. 진짜 눈, 가짜 눈이 섞인 채로 내렸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지. 그죠? 그런 거고 스노볼 드라이브는 들었니? 이게 사실 너무 짧게 배경만 나온 거라 이게 왜 나오는지는 교과서 하면서 다시 할 겁니다. 스노볼이 사람 이렇게 여기서 막 죽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 근처에 꼭 스노볼이가 나와요. 네? 스노볼. 스노우볼이요. 눈 그게 남아 있다고요? 아 너무 궁금해. 교과서에 그냥 사회 환경 문제 뭐 요즘에도 환경 문제 걸려 있었고 그런 거 관련된 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보고 기후 변화 뭐 이런 거랑 어떻게 할 거냐고.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사회나 삶에 대해서 성찰합시다. 문학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야.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지? 아까 우리 아까 여기 부분 할 때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래. 그래서 뭐 환경 문제 그렇죠. 갑자기 기후 변화 같은 거 생겨가지고서 그렇지 이런 일 생기면 또는 왜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이거 코로나 시민이라잖아. 코로나도 결국은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닌 거야? 생긴 거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사람들이 그 동물 서식지 다 파괴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안 생기거든. 그치? 또 기후가 따뜻해져서 더 쉽게 번진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드라이브는 저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 얘네들이 그 이모 트럭 몰고 찾으러 떠나거든. 이모 트럭을 몰아요? 고등학생들인데. 헐. 뭐 어차피 이 친구 사이 망가지고. 그럼 어쨌든 재밌겠다. 갖고 뒤에 이거는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막 늦게 시작해서 미안하고 저기 뒤에 거는 하여튼 차근차근 다 할 건데 이거 2단원까지 다 한다 했으니까 이거까지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뭐 문제 아까 낸 숙제만 잘 해갖고 오고 네. 이거는 어디세요? 이거는
해보고 싶으면 근데 수라는요 뭔 내용이에요? 수라 일제 강점기 때 그 사람이 가난해갖고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연인하고도 헤어지고 떠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근데 읽기만 하면 너무 사이코 같아가지고 그거 말했더니 애들이 이게 그 거미가 그래서 자기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 그래갖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크게 다른 거 보더니 얘네도 가족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구나 이러면서 불쌍하다고. 근데 일제 강점기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겠지. 그죠? 그래서 뭐 그냥 흔히 주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 수라에서 범인은 자기가 뭐 비슷한 사람이고. 그래서 수라라는 게 왜 그냥 아수라장 그러잖아. 혼돈 그 불교에 나오는 싸움하고 난장판 만드는 귀신 이름이거든. 그게 아수라야, 수라. 그리고 지금 이 일제 강점기 그 현실이 그 수라장이다. 사람들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제목이 수라예요. 됐습니다.